제1화 파도에 밀려온 인연. 1930년 동해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철암리. 이름에 쇠철자가 들어가는 이 마을은 예부터 질 좋은 사철이 나기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저 일제의 수탈에 신음하는 가난한 바닷가 마을일 뿐이었다. 강철아! 또 어딜 가느냐? 저녁 먹게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12살 소년 강철은 대답 대신 바닷가 바위 틈을 유심히 살폈다.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 갯벌과 바위 사이에는 가끔 육지로 떠밀려온 기이한 보물들이 숨어 있곤 했다. 저게 뭐지?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이한 형상의 덩어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파도에 깎인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보니 아니었다. 그것은 곰의 몸통에 코끼리의 코, 코뿔소의 눈, 그리고 호랑이의 발톱을 가진 아주 작은 흑인형이었다. 누가 빚었는지 모를 정교함. 하지만 오랜 세월 바닷물에 씻긴 듯 거칠고 투박한 질감이었다. 강철은 홀린 듯 그 인형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아닌 묘하게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너 길을 잃었구나. 강철은 인형을 옷자락에 닦아 품에 넣고 집으로 달렸다. 그날 밤 호롱불 밑에서 인형을 살피던 강철은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송도의 한 안악이 밭발을 뭉쳐 만들었다는 괴물이지. 쇠를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고 죽이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 하여 이름이 불가사리라더구나. 강철은 설마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듬성듬성한 바느질 쌈지에서 낡은 바늘 하나를 꺼냈다. 끝이 무뎌져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철이었다. 자, 소문대로라면 네가 이걸 먹어야 할 텐데. 강철이 장난스럽게 인형의 입가에 바늘을 갖다 댄 순간이었다. 짝! 분명 흙으로 빚어진 인형의 입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벌어졌다.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형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강철의 손에 든 바늘을 낚아채서 콰드득 소리를 내며 씹어 삼키기 시작했다. 오독, 오독. 딱딱한 강철 바늘이 마치 잘 익은 과자라도양 가볍게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힉! 놀란 강철이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바늘을 다 삼킨 인형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안개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딱딱했던 흙재질이 매끄러운 강철 재질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은 눈에 붉은 점 같은 생명의 불꽃이 확 피어올랐다. 구르르. 작은 괴물은 기지개를 껴듯 몸을 비틀더니 강철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라 머리를 부볐다. 거친 강철의 질감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 좋은 진동이 전해질 뿐이었다. 너 정말 살아있는 거야? 강철이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강철의 체온을 만끽했다. 나라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웃을 일 없던 소년의 입가에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불가사리야. 나랑 같이 살자.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마당 밖에서 거친 군화 소리와 함께 조선어 대신 날카로운 일본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공출이다! 집에 있는 쇠붙이는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내놓으라! 강철은 급히 불가사리를 품속에 숨겼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총겸을 든 일본 군들이 들이닥쳤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제2화 쇠를 먹는 괴물. 군화발 소리가 마루를 짓밟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강철은 품속에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꾹 눌렀다. 녀석은 지금 배가 고프다. 방금 삼킨 바늘 하나로는 기별도 안 간다는 듯 강철의 가슴팍을 부드러운 앞발로 긁어대고 있었다. 이게 전부냐? 녹그릇 3개가 끝이야? 일본군 하사관이 강철의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는 지난달에 다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비녀만은... 하사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에 꽂힌 낡은 은비녀를 거칠게 낚아챘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강철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그 순간 품속의 불가사리가 크르릉 낮은 진동음을 내뱉었다.
녀석은 주인의 분노를 먹고 반응하고 있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죽어. 강철은 이를 악지물고 녀석을 진정시켰다. 일본군들이 비웃으며 마당을 빠져나간 뒤에야 강철은 어머니를 부축했다. 은비녀마다 사라진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강철의 주먹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졌다. 어머니,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사들이 돌아다닌다. 강철은 대답 대신 품속의 괴물을 가다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시미야의 만찬. 마을 외곽 일본군 주둔지의 철도 건설 현장. 그곳에는 공사를 위해 쌓아둔 레일 조각들과 녹슨 철조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서치라이트가 주기적으로 허공을 훑었지만 몸집이 작은 강철은 익숙한 갯벌 구멍을 타듯 경계망을 뚫고 들어갔다. 자, 마음껏 먹어. 강철이 불가사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녀석의 모습은 낮보다 훨씬 귀개했다. 흑빛이었던 피부는 이제 검부른 금속 광책을 띠고 있었고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거대한 철도 레일로 다가갔다. 과직! 성인 남성 8~6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않던 강철 레일이 녀석의 입속에서 설탕 과자처럼 부서졌다. 녀석이 쇠를 씹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우득, 우득. 바늘을 먹었을 땐 강아지만 했던 녀석이 레일 세 조각을 해치우자 커다란 멧돼지만큼 커졌다. 녀석의 등에는 뾰족한 철침 같은 갈기가 돋았고 발톱은 바위를 두부 베듯 가를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대체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강철은 경외감 섞인 공포를 느꼈다. 불가사리는 이제 레일을 넘어 주둔지 구석에 방치된 녹슨 트럭의 엔진 본네트를 통째로 뜯어먹기 시작했다. 고철을 삼킬 때마다 녀석의 몸에서는 증기기관차처럼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본군 보초병이 등불을 비췄다. 빛이 닿은 곳에는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엔진을 씹어 돌리고 있었다. 보초병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괴물이다! 기카이를 먹는 괴물이다! 보초병이 비명을 지르며 소총을 겨눴다. 탕! 탕! 청송 두 발이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갈랐다. 강철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챙! 챙! 마치 거대한 강철 방패에 돌멩이를 던지듯한 경쾌한 금소금. 불가사리는 톤타를 몸으로 튕겨냈다. 아니, 오히려 녀석은 날아온 탄환 두 알을 공중에서 낚아채 껌처럼 찝어삼켰다. 크어! 크어! 불가사리가 포효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수만 장의 철판이 부딪히는 쇠소리였다. 주둔지의 모든 쇠붙이가 그 진동에 공명하며 비명을 질렀다. 불가사리는 겁에 질린 보초병의 소총 총신까지 한 입에 물어 뜯어버린 뒤 강철을 번쩍 들어 자신의 등에 태웠다. 거친 쇳덩어리의 질감이 강철의 허벅지에 닿았다. 가자, 불가사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강철의 외침과 동시에 멧돼지만큼 커졌던 녀석은 이제 작은 집 한 채만한 크기로 팽창하며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트럭들이 장난감처럼 밟혀 으그러졌다. 다음 날 아침, 일본군 주둔지는 초토화되어 있었다. 총기는 휘었고 차량 엔진은 사라지며 철조망은 흔적 없이 먹혔다. 사토 특무대장은 파괴된 현장을 보며 싸늘하게 읊조렸다. 쇠를 먹는 괴물이라. 불을 준비해라. 쇠는 불에 녹는다. 제3화 붉은 낙인. 철암리 마을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주둔지 초토화 사건 이후 일본군 특무대장 사초의 보복은 잔혹했다. 마을 광장에는 집집마다 빼앗은 녹그릇과 솥단지가 산처럼 쌓였고 그 주위를 무장한 병사들이 겹겹이 에웠었다. 내놓아라. 그 쇳덩어리 괴물은 어디에 숨겼느냐? 사토의 구둣발이 강철의 집 마당을 더럽혔다. 강철은 뒷간 바닥 아래 비밀리에 판 구덩이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곳에는 이미 송아지만하게 커진 불가사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몸에선 쉴 새 없이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굶주림에 지쳐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땅울림처럼 번졌다. 조금만 참아, 불가사리. 제발. 강철은 녀석의 차가운 강철 주둥이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온 비명소리가 강철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으아! 이놈들아! 애는 건드리지 마라! 마을 이장 어른의 비명이었다. 사토는 본보기로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끌어내어 채찍질을 시작했다. 쇠를 먹는 괴물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우겠다는 협박이었다.
강철은 깨달았다. 이곳에 머무는 이상 불가사리는 마을의 수호신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 될 뿐이라는 것을. 불가사리, 들어! 강철이 나지막히 속삭였다. 녀석의 붉은 눈동자가 강철을 향했다. 우린 이제 여길 떠나야 해. 저기 멀리 북쪽의 높은 산으로 갈 거야. 거기엔 나쁜 놈들이 없는 넓은 세상이 있을 거야. 강철은 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주먹밥 몇 덩이를 보찜에 넣고 벽에 걸린 아머지의 낡은 낫 한 자루를 불가사리에게 내밀었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야. 이거 먹고 우리 힘내서 달려야 해. 불가사리는 눈물을 흘리듯 쇳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더니 아버지의 낫을 소중하게 씹어 삼켰다. 녀석의 몸이 다시금 팽창하며 은은한 은빛 광채를 내뿜었다. 포인왕 돌파.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강철은 불가사리의 등을 올라탔다. 이제 녀석의 등은 웬만한 평상보다 넓어졌고 갈기는 예리한 칼날처럼 돋아나 있었다. 가자! 강철의 외침과 함께 불가사리가 지면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쿠궁! 뒷간벽을 부수고 나타난 거대한 금속 괴수의 모습에 경계 중이던 빌본군들이 혼비백산했다. 사토는 기다렸다는 듯 권총을 뽑아들었다. 나타났구나. 전부대 사격 개시. 놈의 다리를 노려라. 타타탕, 타타탕. 92식 중기관총의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불가사리의 몸에 탄환이 박힐 때마다 깡깡 하는 파열음이 들판을 울렸다. 총탄은 박히지 않고 튕겨나갔으나 그 충격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 불가사리가 고통스럽다는 듯 포효하며 비틀거렸다. 불가사리, 멈추지 마! 밟고 지나가! 강철은 녀석의 갈기를 꽉 잡은 채 몸을 낮췄다. 불가사리는 앞길을 가로막은 일본군 장갑차를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거대한 앞발로 장갑차의 본넷을 그대로 찍어 눌렀다. 화작! 종이장처럼 구겨진 장갑차 위로 불가사리가 도약했다. 그 모습은 마치 강철로 된 호랑이가 밤하늘을 가르는 듯했다. 순식간에 포위망을 뚫고 산으로 사라지는 소년과 괴수의 뒷모습을 보며 사토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산으로 들어갔나? 쥐새끼처럼 숨어거라. 아예 산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검은 능전의 추격전. 험준한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북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강철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불가사리는 먹을 쇠붙이가 없어 점차 기력을 잃어갔다. 녀석의 피부는 광택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다. 미안해 불가사리, 내가 너무 무모했지? 강철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계곡 사이로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등굴이 아니었다. 거대한 화염망사기의 불길이었다. 사토는 추격대를 이끌고 산의 입구를 봉쇄한 채 산불을 내어 녀석을 몰아넣고 있었다. 불가사리의 치명적인 약정인 불을 이용한 포위망이었다. 뜨거워! 불가사리! 안 돼! 사방에서 치솟는 불길이 불가사리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강철의 옷에도 불꽃이 튀었다. 쇠로 된 몸체는 열전도율이 높았다. 불가사리의 몸이 시뻘겋게 달궈지기 시작했고 녀석은 한 번도 내지 않던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쿠후! 달궈진 몸으로 괴로워하던 불가사리가 강철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오히려 입을 벌렸다. 안 돼! 먹지 마! 그건 쇠가 아니야! 강철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불가사리는 자신을 태우려 드는 불렴 자치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열기를 삼킨 녀석의 눈이 시뻘건 용암처럼 변했다. 강철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녀석의 달궈진 다리를 붙잡았다. 죽게 놔두지 않아! 혼자 가게 안 둬! 그 순간 강철의 손에서 흐른 피가 불가사리의 달궈진 가죽에 닿았다. 소년의 간절한 외침과 선혈이 닿은 순간 불가사리의 몸 위로 기이한 문양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의 문양이기도 했고 불멸의 낙인 같기도 했다. 제4화 쇳물을 삼킨 울음. 화염방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줄기가 밤의 숲을 지옥도로 바꾸어 놓았다. 사토 특무대장은 방독면 너머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더 퍼부어라! 쇠붙이는 결국 달궈지면 흐물거리는 고깃덩어리여 불과하다. 사토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연료 탱크를 등에 진 병사들이 전진했다. 불길은 불가사리의 발치까지 들이닥쳤다. 강철로 된 녀석의 피부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주변의 공기를 왜곡시켰다. 칙! 비명이 터져나왔다. 녀석의 몸에 닿은 눈과 빗방울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냈다. 불가사리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바위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토의 부대는 포위망을 좁혀왔다. 불가사리! 정신 차려! 이대로는 죽어! 강철이 뜨거운 열기를 뚫고 불가사리에게 다가갔다. 소년의 옷자락은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 순간 사토의 눈에 소년의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저놈이다! 괴물을 움직이는 심장! 사토가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탕! 총탄은 강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불가사리의 붉은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떨렸다. 녀석은 고통을 잊은 듯 강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잡아라! 저 아이를 인질로 잡으면 괴물은 굴복한다! 일본군들이 총겸을 앞세워 강철에게 달려들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철의 눈앞으로 서슬퍼런 칼날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거신의 각성. 안 돼! 오지 마! 불가사리! 도망쳐! 강철의 가녀린 외침은 무자비한 폭발음에 묻혔다. 불가사리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을 패우려 드는 거대한 화염의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비명이자 선전포고였다. 불가사리는 입을 거대하게 벌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염방사기의 불길을 통째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쇠를 먹던 괴수가 이제는 에너지 그 자체를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시뻘겋게 달궈진 녀석의 몸체 곳곳이 녹아내리며 액체 상태의 쇳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태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쇳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근육이 층층이 쌓이며 녀석의 크기는 이전의 2배, 3배로 팽창했다. 용철 거신. 불길을 두른 채 일어선 녀석은 이제 산의 거목들보다 커져 있었다. 녀석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의 바위가 녹아내렸고 주위의 나무들은 그 복사열만으로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쏴! 쏴라! 어서 쏴! 사토의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소총탄 따위는 녀석의 몸에 닿기도 전에 녹아 증발했다. 거신이 된 불가사리가 거대한 팔을 휘둘렀다. 쇳물의 파편이 빗줄기처럼 일본군 진영을 덮었다. 아, 뜨거워! 지옥이 재현되었다. 불가사리는 오직 강철만을 위해 길을 냈다. 녀석은 자신을 묶어두려던 철조망과 장갑차들을 쇳물의 손길로 녹여버리며 강철에게 다가갔다. 마지막 포홍. 불가사리는 강철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녀석의 몸에서는 지금도 뚝뚝 시뻘건 쇳물이 눈물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태운 얻은 힘이었다. 불가사리, 너 몸이... 강철은 눈물을 흘리며 녀석의 앞발을 만지려 했지만 불가사리는 소년이 화상을 입을까봐 조심스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위로 솟아오른 쇳물을 굳혀 강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작은 강철 요람을 만들어 바닥으로 밀어냈다. 녀석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끝낼게. 너는 살아야 해. 안 돼. 같이 가기로 했잖아. 혼자 두지 마. 강철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불가사리는 거대한 쇳물 기둥을 만들어 강철을 산 아래 안전한 계곡으로 밀어보냈다. 그리고 녀석은 고개를 돌려 산비쌀을 가득 메인 사토의 부대와 남은 연료 탱크들을 향해 돌진했다. 쿠아! 거대한 대폭발이 산등성이를 뒤흔들었다. 불가사리의 몸속에 응축되어 있던 천도의 열기가 폭발하며 산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 폭발이 잦아든 자리, 그곳에는 더 이상 움직이는 괴물은 없었다. 사토의 부대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산 정상에는 기이한 형태의 거대한 강철 정어리 하나가 굳어 있었다. 마치 소년이 있는 아래쪽을 지키듯 비장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굳어버린 쇳물의 거상. 강철은 멀리서 그 차가워진 쇳덩어리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밤하늘 눈송이가 그 굳어버린 어깨 위로 내려앉아 소리 없이 녹아내렸다. 산 정상은 고요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검게 그을린 채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중심에 쇳물이 흐르다 멈춘 듯 기이하고도 장엄한 형상의 강철 거상이 서 있었다. 강철은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굳어버린 녀석의 발치를 만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지근한 온기를 내뿜으며 자신을 반기던 친구였다. 하지만 이제 손끝에 닿는 것은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고철덩어리 뿐이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불가사리! 강철의 눈물이 쇳물 자국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산 아래서 수많은 횃불의 행렬이 보였다. 살아남은 일본군일까? 강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들려오는 목소리는 일본어가 아니었다. 저기 있다! 우리를 살려준 그 괴수가 저기 있어! 그것은 철암리 마을 사람들이었다. 사토의 폭압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산을 넘은 인근 마을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위험해요. 어서 내려가세요. 강철이 소리쳤지만 이장 어른이 앞장서며 강철의 어깨를 잡았다. 강철아, 우리는 보았다. 저 녀석이 제 몸을 녹여 우리 아이들을, 이 산천을 지키는 것을 보았어. 조선의 괴수가 조선의 백성을 구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장 어른이 품속에서 낡은 노숟가락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집안의 가업이자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다. 먹어라, 불가사리야. 이건 우리 집 막내놈 목숨줄이다. 이거 먹고 제발 다시 일어나다오. 챙그랑. 이장 어른이 던진 노숟가락이 거상의 발치에 닿았다. 그것이 시작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뒤따라온 안악이 자신의 비녀를 던졌고 농부는 부러진 호미나를, 대장장이는 숨겨두었던 망치를 던졌다. 이건 내 시집 올 때 가져온 은가락지다. 일본 놈들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우리 수호신 배를 채워주는 게 낫지. 수백 수천 개의 쇠붙이가 거상을 향해 쏟아졌다. 놋그릇, 숟가락, 비녀, 무쇠솥 조각. 그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다. 일제에 짓밟히면서도 끝내 내어주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간절한 염원이었다. 수천 명의 민초가 바치는 쇠붙이들이 거상의 몸에 닿는 순간 기이한 공명이 시작되었다. 웅. 차가웠던 강철 덩어리 내부에서 깊고 낮은 진동이 울려 퍼졌다. 무사람들의 염원이 깃든 쇠붙이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거상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강철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굳어버렸던 쇳물 사이로 푸른 빛에 혈관이 돋아나듯 빛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민초들이 바친 쇠는 거상의 상처를 메우고 끊어졌던 근육을 다시 이었다. 살아난다! 불가사리가 살아나고 있어! 강철이 소리쳤다. 그때 거상의 가슴 중앙에서 쾅! 하고 대지를 뒤흔드는 고동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인 동시에 억눌린 민족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였다. 쾅! 불가사리가 고개를 들었다. 이전의 불가사리는 그저 거대한 짐승 같았다면 지금 부활한 모습은 훨씬 위엄 있고 단단했다. 백성들이 바친 온갖 종류의 쇠가 융합되어 그 녀석의 피부는 은빛과 금빛 그리고 칠흑 같은 흑철색이 오묘하게 섞인 무적의 암옷을 두른 듯했다. 녀석은 자신 앞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짐승의 광기가 아닌 민족을 수호하겠다는 깊은 지혜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부활한 불가사리는 강철을 향해 앞발을 내밀었다. 강철이 그 위에 올라타자 녀석은 거대한 포효와 함께 남쪽 사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일제의 심장부인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경성이었다. 불가사리, 들려? 저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강철의 목소리에 불가사리가 발을 굴렀다. 한 번의 도약에 산등성이가 흔들렸다. 이제 녀석은 총탄이나 불타위에 겁먹는 미성숙한 괴수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민초가 심장을 나눠준 독립의 화신이었다. 가자! 불가사리! 마지막 싸움을 끝내러! 산 정상에 모인 백성들은 멀어져가는 소년과 거신을 향해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제6화 불멸의 상징. 조선 총독부 건물을 정점으로 일제의 권위가 칼날처럼 서 있던 그곳에 지금껏 인류가 본 적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광화문 거리를 가로지르며 나타난 것은 산만한 크기의 강철 거신이었다. 일본군 수비대가 급히 야포를 배치하고 발사 명령을 내렸다. 포탄이 불가사리의 가슴팍과 어깨에 명중했다.
화염과 연기가 녀석을 뒤덮었으나 연기 속에서 나타난 불가사리는 상처 하나 없었다. 오히려 녀석은 날아온 포탄 파편을 공중에서 낚아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민초들의 놋그릇으로 부활한 녀석에게 일제의 포탄은 그저 기력을 보충해주는 간식에 불과했다. 불가사리야! 우리를 가둔 저 높은 벽을 허물어버려! 불가사리는 포효하며 돌진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장갑차들은 녀석의 발 아래서 깡통처럼 구겨졌고 녀석이 휘두른 꼬리에 일본군의 보루가 종잇장처럼 날아갔다. 마침내 총독부 앞 광장. 패배를 직감한 사토 특무대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총독부 옥상에 설치된 거대 전기 트럭을 가동했다. 수만 볼트의 전류가 불가사리의 몸을 감쌌다. 푸른 불꽃이 불가사리의 온몸을 휘감았고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쇳소리를 내질렀다. 강철 또한 그 충격에 튕겨나갈 뻔했으나 녀석의 갈기를 꽉 붙잡으며 버텼다. 지지 마! 너는 지지 않아! 강철의 외침에 불가사리의 눈이 황금빛으로 타올랐다. 녀석은 전류를 밀어내는 대신 그 거대한 에너지를 자신의 강철 몸속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과부하로 인해 총독부의 모든 전등이 터져나갔고 암흑 속에서 오직 불가사리만이 태양처럼 빛났다. 불가사리는 거대한 앞발을 들어 총독부 건물의 중앙돔을 그대로 내리찍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이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너져 내렸다. 먼지 구름 사이로 우길기가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위용의 불가사리가 서 있었다. 경성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승리는 달콤했으나 강철은 알고 있었다. 불가사리는 너무도 강력한 힘이었다. 만약 이 힘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힘을 탐내어 전쟁의 도구로 쓰려 할 것임을. 불가사리 역시 스스로의 운명을 직감한 듯 강철을 내려다보며 슬픈 눈망울을 반짝였다. 불가사리, 돌아가고 싶은 거지?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불가사리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강철을 마지막으로 등에 태우고 경성을 떠나 동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추격이 시작되었지만 불가사리는 바람보다 빨랐다. 반나절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처음 만났던 작은 어촌 마을 철암리의 바닷가였다. 불가사리는 바다를 향해 길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동료의 목소리 같았다. 가지마. 아니, 가야겠지.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강철은 녀석의 차가운 뺨을 마지막으로 쓸어내렸다. 불가사리는 강철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푸른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닷물이 녀석의 무릎을, 허리를, 가슴을 적셨다. 깊은 바다로 나아간 불가사리는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강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잊지 않을게, 불가사리! 강철의 외침과 동시에 불가사리의 몸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거대한 지형으로 바꾸는 마지막 형태였다. 바닷물과 녀석의 열기가 만나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만들었다.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는 더 이상 괴물은 없었다. 대신 동해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강철의 섬 하나가 솟아올랐다.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강철의 섬. 그 섬은 훗날 독립의 상징이 되었고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섬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강철은 이제 청년이 되어 그 바닷가에 서서 섬을 바라보았다. 바람을 타고 익숙한 금속의 진동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여기 있어. 영원히 너희를 지킬게. 전설은 그렇게 바다가 되었고 민족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녹지 않는 강철로 남았다.